평소처럼 더글러스는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카너에게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다시 전화해서 당신의 행동에 대해 불평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당신 때문에 혼날 때마다 부끄러워지는데 지쳤어요. 나쁜 행동 알았어. 아빠. 소녀는 고분고분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학교로 달려갔다. 쉼표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잘했지만 문학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소녀는 그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대형 건설회사의 이사였고 그는 또한 학교의 후원자였기 때문에 카너는 만약 뭔가 잘못되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그들은 감히 쉼표에 나쁜 성적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소녀는 그랬습니다. 다 용서받았는데 어느 날 문학 선생님이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가야 했어요. 물론 아이들은 선생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니 대리 선생님과 함께하면 좋은 성적을 받기가 더 쉬울 거라 생각하며 기뻐했어요. 대리 교사는 꽤 엄격해서 그녀와 장난을 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에 일찍 웃었다. 그녀는 당신이 어떻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에세이를 인터넷에서 가져가는지 모르는 척 한마틴 부인이 아니다. 아이들은 놀랐고 교장은 예전에 감옥에서 일했던 새 선생님이 탑에서 코너라는 총을 들고 경비를 하고 있다고 했고 반 아이들은 당연히 잘 웃지 않았지만 식민지에서 청소년 문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매우 터프한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확실히 행동할 것이라고 교장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은 끔찍한 그림을 그렸고 모든 아이들은 놀라서 얼어붙었고 그녀가 만들어낸 효과에 만족한 원칙은 다음날 베일리 선생님이 새로운 문학을 8학년이 된 선생님은 날씬하고 짧은 파란 눈의 금발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억압적인 감독관의 인상을 주지 않았고 아이들은 교장이 의도적으로 위협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일찍 기뻐했습니다. 베일리 선생님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철없는 자제력으로 그녀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했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버릇없는 학생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파란 눈은 즉시 차갑고 가시가 돋보였으며 친절한 미소는 동시에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업에서 가장 느린 학생조차도 그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잘 설명했고 결과적으로 아무도 수업을 망칠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베일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절대적인 권위자가 되었지만 쉼표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화나게 하기 위해 고집스럽게 모든 일을 계속했고 동료들이 그가 왜 새 선생님에게 화를 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어떤 의미 있는 말을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카너의 일반적인 대답은 모두 소년이 학교에서 아버지의 권위에 의지하여 훌리건 장난을 계속했지만 분기가 끝날 무렵 카너가 문학에서 F를 받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그 결과 교장은 소년의 아버지를 학교에 소환했습니다. 선생님도 그에게 말을 걸라고 카너는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미스 베일리는 그 소년의 아버지에게 시험이 곧 다가오고 있고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카너가 심각한 문제를 겪을까봐 두렵지만 그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나타나기 전에 그의 학업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페리 더글라스 이전 선생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신의 아들이 지식에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이 즉시 나에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날카롭게 말했고 교장은 얼굴을 붉히며 그녀를 낮추었습니다. 집에서 이 말에 눈을 돌리는 더글러스는 분개하여 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꽤 잘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새 선생님의 말이 그의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감히 방금 왔고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내도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의 동급생 중에서 가장 멍청한 아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원칙에 따라 긴급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이미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이 선생님에게 영향을 미치겠다고 약속했지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베일리 선생님이 키가 작고 마른 체형으로 당신을 상사인 것처럼 바라보았어야 했고 그의 아내는 더글러스에게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라고 조언하여 마침내 아들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더글러스는 최근 학교를 위해 얼마나 많은 현대식 새 장비와 교재를 구입했는지 완고한 교사에게 암시하려고 노력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베일리 선생님은 이것에 대해서만 웃으며 이러한 선물이 지식의 양을 늘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건방진 여자가 그의 아내에게 분개하여 외친 코너의 머리. 그러면 우리는 그녀의 해고된 평민이 그의 부모 사이의 모든 대화를 엿듣고 격분했습니다. 존경받는 사업가인 소녀는 베일리 양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방과 후에 여자를 따라가다가 주소를 빨리 알아냈는데 알고 보니 도시 외곽에 있는 다소 초라한 5층 건물이었고 코너는 선생님이 1층에 산다는 것을 동네 아이들에게 듣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웃기까지 했다. 코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내일 다시 오기로 했다. 저녁에 그는 베일리 양의 아파트 창문 아래에 서서 큰 벽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리가 어떻게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고 선생님이 서리가 내린 겨울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와서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게 될지 상상하면서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추위에 떨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심했지만 갑자기 방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호기심이 생겨 창문 아래 벤치에 서서 들여다보더니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베일리는 방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녀 그녀 옆에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카너 나이쯤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조심스럽게 다리를 마사지한 다음 그녀를 들어 올려 그녀를 서 있는 자세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창문은 환기를 위해 약간 열려 있었고 카너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말 못해요. 더 이상 해봐 다 쓸데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나 다시는 걷지 못할 거야. 아니 오들이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 모든 것이 바뀔 거야. 보게 될 거야. 의사의 권고를 계속 따르면 충분해. 엄마 수술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저축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것 없이는 모든 것이 쓸모가 없습니다. 소녀는 절망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소녀는 울었고 베일리 선생님은 그녀 옆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코너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그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었고 이 탄력 있고 강한 여성은 너무나 비통하게 울 수 있었습니다. 카너는 그의 손에 있는 벽돌을 바라보며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엄청나게 버릇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코너는 벽돌을 버리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선생님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종류의 수술을 말하고 있는지를 애석하게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카너는 선생님에게 직접 물어보려고 싸웠지만 그녀가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르게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베일리의 딸 오드리를 찾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소녀가 복도에서 카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페이지의 사진과 그녀는 발로 서 있었습니다. 한 사진에는 더 많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에서는 오드리가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에서는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산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는 시골에서 꽃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고 카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통해 오드리와 친구를 사귀기로 결정하고 오드리가 응답한 메시지를 그녀에게 썼고 그들은 채팅을 시작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오드리는 카너가 그녀에게 말한 모든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도시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살았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큰 집이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사업을 했고 그녀의 어머니는 사립학교에서 교사였으며 그런 다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만났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를 거리로 내던졌습니다. 소녀는 그녀에게 최소한의 필수품과 개만 챙겨갈 시간밖에 없었고 여행 가방 하나를 가지고 택시를 타고 갔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엄마 친구 집에 가던 길에 사고가 나서 애완동물이 죽고 오드리가 심각한 척추 부상을 입었어요.
의사들이 해외에서 값비싼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엄마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말했지만 오드리가 오드리를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는 이제 다른 가족을 갖게 되었고 사업에 있는 모든 돈은 카너가 분노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결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를 위해 불가능한 일이라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드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우리를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청소년 식민지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셨지만 그곳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워졌고 사립학교에서 좋은 직업을 찾았고 기본적으로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이지만 우리 엄마는 강하시니까 감당하실 수 있어요. 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카너는 베일리 선생님이 처음으로 흐느끼는 것을 본 이후로 그를 걱정해왔던 질문을 마침내 말했습니다.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무도 기금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걱정한다고 대답하고는 침묵했습니다. 카너는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모니터 앞에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고 그의 마음은 먹었습니다. 저녁에 즉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카너는 부모에게 상황에 대해 말했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 소녀는 더글러스가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그의 인생에서 아이를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코너의 어머니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글라스는 머뭇거리다가 아들에게 수술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더글러스는 베일리 선생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모든 것을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에 선생님이 그녀의 사무실에 갔을 때 선생님은 그녀가 살 때 앉아 워크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프라이즈 안녕하십니까? 카너에 관해 여기 계십니까? 제가 눈치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그의 행동과 학습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성적에 따라 상황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기쁘지만 그것이 당신과 이야기하러 온 이유는 아닙니다. 더글라스에게 대답하고 그가 방문한 이유를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인터넷에서 베일리 양의 딸을 만났고 그녀가 매우 걱정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더글러스는 수술에 필요한 것을 태양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일리는 딸의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불편했지만 더글러스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필요한지 들은 후 그 남자는 비록 그것이 엄청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이 얼마를 송금할 수 있는지, 그의 파트너가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예비 옵션도 가지고 있는지 추정했습니다. 베일리는 더글라스가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그녀가 이 남자를 어떻게 잘못 판단하고 있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가 그녀와는 다른 좋은 남자였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전 남편은 딸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딸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일을 기억했지만 그는 단호했고 결국 자신의 친자 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미스 베일리는 자신의 고향 도시로 돌아가서 오랫동안 다른 자금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다음 날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도움이 왔습니다. 더글러스는 모든 파트너에게 전화를 걸어 요청했습니다. 그의 자선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관대하게 돈을 기부했고 곧 전액이 병원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수술은 해외에서 이루어져야 했고 더글러스와 그의 가족은 미스 베일리와 오드리를 공항까지 동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당신의 친절함을 기억하세요. 베일리 양이 수술을 마치고 돌아오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감사할 거예요. 미소 지었어요. 코너의 어머니 그 여자는 남편의 결정에 만족했고 코너는 오드리가 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걷는 동안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소녀는 선생님을 자주 방문했고 그녀를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녀가 아주 좋은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일리 선생님은 소년에게 추가 수업을 했고
이제 그는 문학에서도 그에 반해서 가장 강한 학생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과목에서는 실력이 향상되었고 마지막으로 오드리의 집을 방문했을 때 더 진지하고 성숙해졌습니다. 카넌은 농담으로 그 소녀에게 내가 그냥 어떤 소녀를 방문하는 줄 알았는데 대신에 공부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당신이 나에게 편지를 썼을 때 당신이 문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오드리가 웃었습니다. 그가 아파트 창문 아래에 벽돌을 들고 서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을 때